모텔리어로 성공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박TV 장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모텔리어로 성공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모텔리어로 성공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 주위에서 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아는 사장님이 30대 초반의 사업에 망하셨어요. 처자식이 있는데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모텔에 취직을 했습니다. 모텔에서 열심히 하시면서 인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모텔 사장님들이 우리 모텔도 좀 맡아달라, 이렇게 의뢰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텔 위탁 경영으로 큰 기업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 중에는 중소형 호텔뿐만 아니라 관광 호텔도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호텔이 1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텔 건설 리모델링까지 사업을 확장하셔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모텔리어로 시작해서 지금은 40대 초반이신데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놀자입니다. 야놀자 대표님이 이수진 대표님이시거든요. 남자분이십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헷갈릴 수 있죠. 업계에서 야놀자 이수진 대표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벌 3세로 야놀자를 세운 게 아니라 원래 작은 사업을 하시다가 망해서 처음에 모텔에 우연히 발을 담그셨어요. 그래서 모텔 청소부로 모텔에 발을 담그셨습니다. 모텔 청소부 일을 하시다가 숙박업소 광고라는 당시에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사업 모델을 생각하신 거죠. 당시에는 모텔 광고라는 것이 모텔 사장님들에게도 생소한 영역이었어요. 2015년도에 야놀자 이수진 대표님께서 리스타트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텔을 광고하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접어야 하는가? 고민이 끊이질 않았다. 젊은 사람이 사기꾼 소리를 듣자니 자괴감이 몰려왔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숙박업소는 음침하게 숨어서 남녀가 손잡고 들어가는 곳이지 모텔방을 광고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 소리까지 들으셨는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지금의 야놀자를 키우신 겁니다. 세 번째는 모텔에서 일하시면서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분은 원래 공무원을 하시다가 다른 일을 해보신다고 공무원을 그만두시고 나오셨는데 다시 공무원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시험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돈도 필요하고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공무원 준비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만 해도 처음에 모텔에 처음 발을 들인 계기가 원래 교육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업에 실패하면서 수습을 하는 동안 잠시 발을 디뎠던 곳이 바로 모텔이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면서 이 안에 기회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형 관광 호텔은 책도 많고 대학교 학과도 있고 실무와 이론이 체계적이지만 중소형 호텔은 규모가 작아서 책도 없고 방향을 정해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과거 해오던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중소형 호텔 현장에서 일하면서 몇 년 동안 배우고 공부를 해서 책도 쓰고 칼럼도 쓰고 야놀자에서 숙박업주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숙박TV도 하게 된 겁니다. 조만간 한두 달 사이에 숙박업 경영에 관한 두 번째 책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물론 모텔리어를 해서 잘 되는 사례도 있고 안 되는 사례도 있지만 모텔리어를 하면 크게 세 가지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많습니다. 자,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잠자는 시간, TV 보는 시간, 영화 다운받아서 보는 시간, 물론 자기 일은 다 해놓고 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새벽에도 할 일은 많습니다. 일회용품 채우는 일도 있고 린넨유를 정리해서 새벽에 세탁업체에 실어 보내는 걸 정리하는 일도 있고요. 고객이 요청하는 게 있으면 객실에 올라가 봐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새벽 한두 시가 넘어가면 고객들도 뜸하기 때문에 그때 뭘 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책도 볼 수 있고 강의도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 경험을 쌓기가 쉽습니다. 대형 관광 호텔은 특별한 스펙이 있어야 입사를 할 수 있지만 모텔은 그냥 입사가 가능합니다. 대형 관광 호텔은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해외 고객도 많기 때문에 외국어 소통이 필수로 들어가죠. 그런데 중소형 호텔은 대부분 내국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외국어에 대한 장벽이 낮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응대 멘트만 좀 가능하면 얼마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태원 같은 특별한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는 외국어를 필수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모두 비슷합니다. 그래서 쉽게 입사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숙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바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숙식이 제공된다는 얘기는 숙박업소, 그러니까 근무지 근처에 숙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보통 직장인이 아침 6시 정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7, 8시 정도에 출발하면 러시아워 시간을 대중교통에서 보내고 8시, 9시에 회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면 1시간 정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길거리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면 힘이 쫙 풀리잖아요. 숙박업소 숙소에서 먹고 자고 하면 일단 출퇴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뭐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지에 나와서 혼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식주 중에 식주가 해결된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혼자 생활하면서 직장 다니면 매달 주겁이 나가죠. 그리고 밥값을 매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값 아끼느라고 밥도 잘 안 챙겨 먹게 됩니다. 모텔리어를 하면 숙식이 해결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반면에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숙식이 해결되고 시간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시간은 많은데 숙식이 해결되면 기본적인 돈 나갈 곳이 별로 없잖아요. 먹고 자고 하는 게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곳에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알코올에 쩔어 계신 분도 여러 분 봤고요. 도박에 중독되신 분도 여러 명 봤어요. 토토, 바카라 이런 거에 돈을 쏟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월급 받는 날 하루 이틀 사이에 도박으로 다 날리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리고는 사발면 사먹을 돈도 없어서 한 달 동안 힘들어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가부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한 오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었는데 진행자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모텔리오로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단호하게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환경을 잘 활용해서 성공하는 사례도 있지만 정말 희박한 사례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지만 분명하다면 모텔리어도 나쁘지 않다. 장점을 잘만 활용한다면 얼마든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큰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박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숙박업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박TV 장춘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